우리가 머리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뚜껑 열린다는 표현을 하죠.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왕만두 PD의 왕만두입니다. 제가 휴대폰 이야기를 할 때 램이 어떠니 메모리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높으면 좋은가? 뭐 대충 스토리지 저장 용량 정도는 아시는데 램, 프로세서, CPU,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거의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대한 재원을 보는 법과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위에 기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원표를 보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지요. 저 재원표를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서 CPU라고도 하는데 저거는 사람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머리가 한 개다 그러면 싱글 코어, 두 개다 듀얼 코어, 네 개다 쿼드 코어. 애플은 이 프로세서 이름을 A라고 표기하고 뒤에 숫자로 개발이 될 때마다 A1, A2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아이폰은 A13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를 사용하는데 이 역시 뒤에 숫자로 개발이 될 때마다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램 또는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책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 역시 한 개보다는 두 개 그리고 네 개 이렇게 많을수록 좋겠지요. 책상은 일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상 하나에 한 권의 책을 펼쳐 볼 수 있다고 본다면 5권의 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한 권의 책을 다 해결해야 다음 책을 펼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책상이 4개라면 한 번에 4권을 해결하고 바로 남은 한 권을 처리하니까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프로세서가 1개이면 1개의 책상을 이용하고 한 권을 보겠지만 4개이면 4개의 책상을 동시에 처리하니까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프로세서와 램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에 발열이 생기는 이유 중에 이 프로세서가 일을 많이 하면 열이 많이 나요. 우리가 머리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뚜껑 열린다는 표현을 하죠.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저장 메모리 또는 스토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책꽂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한 개보다 두 개, 네 개 이렇게 많을수록 저장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겠지요. 이것도 표시는 기가바이트라고 하는데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잘 보면요 2배수로 올라가요. 그러면 단위 올라가는 것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하는 일을 정리해 본다면 음악을 재생하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프로세서 머리가 저장된 곳에 음악을 찾아서 책상에 올려놓고 다시 머리로 인식을 해서 스피커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을수록 처리가 빠른 것입니다. 다음은 OS를 볼 텐데요. 안드로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OS라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와 iOS가 지금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 보면 윈도우라고 설치되어 있죠.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OS는 뭐냐? 일종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운영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아파트와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숙사는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좀 개방적이고 기숙사는 폐쇄적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삼성이든 LG든 샤오미든 누구나 사용 가능한 OS이고 iOS는 애플의 제품에서만 사용 가능한 OS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집까지 이야기했으니 전체를 볼까요? 안드로이드라는 집에 프로세서 4개와 램 16기가에 스토리지 128기가의 집에 스크린, 스피커, 각종 수신기, 각종 버튼, 기타 등등의 기기가 들어와 있고 배터리가 전기를 공급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나온 폰이 갤럭시 노트 20 또는 갤럭시 S20 뭐 이런 식이죠. 이 집에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iOS라는 운영체제를 갖는다면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재원상 숫자만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머리 4개가 책상 4개를 사용할 때 우왕좌왕하면 일 처리가 영 힘들겠지요. 아파트에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 들어와서 살 때 지인상 한 사람만 있어도 아파트가 시끌시끌할 겁니다. 기숙사는 특정인이, 그러니까 확인된 사람만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없겠죠. 그게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무작정 숫자만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호환성이라는 부분은 아이폰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 같은 비슷한 레벨의 제품이어도 램을 한번 보십시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봤을 때는 램이 12기가죠. 그런데 아이폰 11은 4기가입니다. 1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수치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죠. 이게 호환성입니다. 모든 기계는 조화가 잘 돼야 합니다. 그 때문에 폐쇄적이지만 아이폰을 찾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가 잘 되셨나요?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휴대폰 이야기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왕만두 PD의 왕만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